안녕하십니까. 얼갈국의 유영호입니다. 이제 최근 그 영화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 며칠 특히 뉴스에 계속 금강산 문제, 즉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들을 북에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길래 요 금강산 철거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뉴스나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전에도 북에서도 철거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그 금강산 문제, 요번에 불거진 금강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북의, 그쪽, 금강산 일대, 원산 그 일대 주변의 변화와 어떻게 금강산 그 시설들이 철거가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쭉 한번 일찍 보시면은 89년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하여서 금강산 이렇게 하기로 했고, 98년도부터 금강산 관광은 개시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박왕자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금강산 딱 10년 하고 금강산 저도 개인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2번 가봤는데, 정말 그 가서 느낀 것은 뭐 금강산이 아름답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사실 정주영 그 회장에 대해서 썩 좋은 그게 없었는데, 금강산 딱 가보면서, 야, 정주영이 정말 통일위에서 큰일을 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냥 개인적 느낌이 그랬던, 그만큼 금강산 관광이 참 우리 사회에서 북을 알리는데, 이게 뭐 단지 경치 보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 있는 그 판매원들 만나고 식사하면서 그 접대하시는 분들 이야기 한번 보고 얼굴 쳐다보고, 뭐 거기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들 자체가 나는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워낙 가려져 있고 필터링 된 것들, 다시 해석되는 북에 관한 뉴스만 전했다가 어쨌든 직접 보고 직접 대화하는 건 아주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금강산 관광이 2008년도에 어쨌든 방황자 사건으로 그만뒀고, 그런데 그 2008년 그것도 그만뒀다가 쭉 한번 일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10년 뒤인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북에 가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합의만 했지 아무것도 이행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행 뭐 못했든 안 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2018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재개하자고 안 했으니까 2019년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자. 북에서 신년사라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비전, 뭐 그 전망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하겠다는데도 결국 2019년도 그런 신년사에서까지도 그렇게 말하니까 안 받으니까, 남쪽에서 아무 받질 않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하노이 회담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국 결렬되고, 쉽게 말하면 뭐 아무런 합의도 못하고 제대로 이러면서 그해 2019년 10월이죠.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뉴스에도 쭉 났었던 거죠. 너절한 남측 시설들 싹 없애버려라. 예. 크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뉴스를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버리고 금강산 그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을 해라. 예,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금강산이 고성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금강산에 있는 고성항 해안관광지구, 비로봉 등산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체육지구를 꾸려서 금강산 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먼저 작성하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금강산을 새롭게 개발하라. 우리식으로. 라고 그런 식으로 또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강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과 원산 갈마반도 그 해양 관광지구, 아식령 스키장을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꾸려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금강산을 완전히 이제 걷어낼 거고, 그러니까 금강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식령 스키장, 관광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마식령 스키장이 제일 먼저 건설이 됩니다. 마식령 스키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남쪽에 용인 리조트와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예. 용인 리조트의 4배 크기입니다. 4배 크기인 거고, 그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2배 크기.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훨씬 시설도 좋겠죠. 어쨌든 그 세계적인 스키장을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산 갈마반도. 원산 갈마반도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사심리입니다. 명사심리. 심리에 걸쳐서 쫙 그 맑은 모래, 고운 모래 백사장이 깔린 곳이다. 그래서 명사심리라 그러니까. 또 송도원, 원산시에 있는 송도원 국제야영소.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 이렇게 하면서 이 일대가 깡그리 관광 그런 컨텐츠로 꽉 채워집니다. 관광 컨텐츠로 딱 채워지고, 요것은 예컨대, 북에 여러 번 가신 진천규 기자, 통일방송의 진천규 기자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평양의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막 이러면서 평양이 천지개벽했다 그러는데, 실제가 보면 평양보다 원산, 즉 이 일대, 금강산 일대가 훨씬 더 천지개벽을 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세계적인 세계 3대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3대 투자가의 하나인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짐 로저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 3대 투자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자기 전 재산을 북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발언한 거를 보면은 특히 북의 관광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열리게 되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제임 로저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금강산 일대가, 원산, 금강산 이 일대가 천지개벽을 했어요. 이건 관광 차원에서만 그런 거일 뿐이지, 뿐만 아니라 그 일대는 뭐가 있냐면, 물론 관광지는 아니죠. 그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이미 개발된 고산 과수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산 과수농장,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우지가. 북에서는 사회주가 국가 단위로 해버리니까 뭐든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천령 아래 사과바다라는 노래도 우리 민요풍으로 만들어진 노래, 노래 흥겹고 아주 재밌는, 잘 만들었어요. 어쨌든 흥겨운 이런 노래, 천령 아래 사과바다라는 노래도 있고, 그래서 대규모 사과 밭입니다. 가도 끝없는 사과밭이 열려지는, 어쨌든 고산 과수농장. 그 다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언론에도 가끔 나오죠. 세포 등판. 북에서는 목장을 등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포 등판은 목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목장이 우리 대관령 삼양목장입니다. 그만큼 삼양목장도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예요. 그런데 아까 마식령 스키장은 용인 리조트의 4배 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인, 무주 리조트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그렇듯이 이 세포 등판은 어떤 거냐면은 강원도 세포군을 중심으로 이천군, 평강군이 3개 군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만 평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대관령 삼양목장의 25배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25배니까 결국 세계에서 제일 큰 축산기지예요. 그 정도로 어쨌든 세포 등판, 고산 과수농장 이렇게 쭉 만들어졌고, 또 이제 물론 이건 이제 강원도 쪽은 아니지만 함경남도, 이제 함경도 이 동해안 경선을 따라서 최근 요 며칠 전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연포 남새 온실농장, 요번에 새로 착공했지 않습니까? 연포 남새 온실농장이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거예요. 즉 원산에서 바로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 함경북도 청진 바로 밑에 있는 경성 남새온실농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3개가 갈마반도까지 해서 갈마반도, 연포 남새온실농장, 중평 남새온실농장, 이 3개가 어떤 곳이냐면 다 군사훈련하는 곳이고 군용기지였던 곳입니다. 바로 지금은 완전 천지개벽된 세계적인 해안 관광 도시로 꾸려진 원산 갈마반도 해안 관광지구는 바로 그것이 만들어지기 한해전 사진을 봐버리면 이게 착공이죠. 착공 한해전 사진, 거기 온통
장사장 뭔지 대포 쏘고 막 군사훈련하던 바로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남새온실농장으로 바뀐 경성 남새온실농장이나 연포 남새온실농장인 여기는 다 공군 비행장이었던 곳이에요. 비행장을 그렇게 싹 바꿔버린 겁니다. 즉 일반 군사시설들을 민간 경제시설로 다 바꿨다는 거죠. 군용시설들을. 그런 것이 가져오는 의미, 이제는 어쨌든 북이 전략 무기를 갖추면서 그런 재래식 무기들은 일부 포기해도 된다라고 본 거고, 그런 어쨌든 그런 것을 민간 경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랬을 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싹 드러내라 아까 얘기했듯이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도 작년 2년 전이 2년? 그쵸? 뭐 건 2년 조금 더 되네요. 2019년도 10월이니까 2년 몇 개월 전에 가서 금강산 싹 철거해라 그랬는데 실제 안 건드리다가 지금 최근 뉴스에 보면 지금 철거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말도 철거하려는 거 철거하려고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코로나가 당시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면서 그 2019년에 이거 철거해버리라 이랬는데 2020년도 코로나가 크게 문제돼서 바로 몇 개월 뒤에 북이 국경 봉쇄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고 여기를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꾸렸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 말처럼 원산 갈마반도,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이렇게 다 묶어갖고 관광지로 꾸려라 계획이었는데 아니 국경을 봉쇄하면 관광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철거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세계적으로 좀 문제 이제 안정이라 그래야 되나 코로나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지금 철거해 내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산 일대로 세계적인 관광지를 꾸리려고 한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짐 로저스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될 거다. 나의 전 재산을 북에다 쏟아붓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뭐 북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 북의 그 정책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남북 금강산 문제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렇게 금강산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금강산 그 해금강 호텔을 이제 뭐 철거한다고 인공위성으로 보면 지붕은 철거했고 뭐 뉴스에 오늘 뭐 마침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찹찹하더라고. 제가 금강산 갔을 때 거기서 묵었거든요. 그래갖고 어쨌든 금강산 문제가 철거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그 문제를 좀 잘 풀어서 남북 관계가 좀 이렇게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 금강산 그 철거하는 걸 계기를 통해서 북의 관광 산업에 대한 플랜과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산이라 천령 아래 출렁이는 화소바다